1928년 12월 19일 그랜드 캐니언 상공. 수색 비행기가 협곡 아래 콜로라도 강 위에서 배 한 척을 발견한다. 길이 6m. 글렌이 손수 짠 나무 스위프 스카우. 돛도 엔진도 없이 노아 삿대로만 물살을 타는 배였다. 배 위에는 짐이 그대로 결박돼 있었다. 총, 부츠, 코트, 식량, 책, 그리고 신부의 일기장. 사람은 없었다. 흔히 이 배가 강기슭에 완벽히 정박된 채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록을 다시 보면 다르다. 배는 묶여있지 않았다. 견인줄이 물속 바위에 걸린 채 강 위에 그냥 떠 있었다. 신혼여행 중이던 부부 글렌 하이드와 베시 하이드는 완주를 목전에 두고 사라졌다. 여기는 심야 괴담 기록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한다. 신랑 글렌 하이드는 1898년 12월 9일생 아이다호의 농부였다. 세먼강과 스네이크 강에서 스카우를 몰아본 경험이 있는 협곡의 급류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신부 베시 하이드는 1905년 12월 29일생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미술학도였다. 키 152cm, 몸무게 41kg.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강을 택한 것이다. 베시에게는 짧은 첫 결혼이 있었다. 1926년 얼 헬믹과 결혼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헬믹이 이혼을 거부하자 베시는 이혼 요건을 채우려 네바다 엘코로 옮겨갔다. 이 결혼은 2달 만에 끝났고 이 이야기에 다시 나오지 않는다. 1927년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배 위에서 베시는 글렌을 만난다. 이듬해 4월 11일 베시의 이혼이 확정됐고 기록 대부분은 그 바로 다음 날인 4월 12일 아이다호 트윈폴스에서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적는다. 신혼여행은 강이었다. 글렌은 유타 그린 리버에서 직접 배를 짰다. 길이 6m. 넓적한 바다에 노를 젓는 배. 뱃사람들은 이런 구조의 배를 스위프 스카우라 불렀다. 급류의 흐름에 배를 맡기고 노아 삿대로만 방향을 트는 배다. 이름은 레인 인 더 페이스. 1928년 10월 20일 부부는 그린강에서 콜로라도 강으로 이어지는 뱃길에 올랐다. 목표는 그랜드 캐니언 전 구간 완주. 성공하면 베시가 이 협곡을 완주하는 첫 여성이 된다. 그런데 배에는 구명조끼가 한 벌도 없었다. 불필요하다며 글렌이 거부했다. 11월 15일 부부는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을 걸어 사우트림에 올라 보급을 받는다. 이곳에서 협곡의 사진가 에머리 콜브를 만난다. 콜브는 협곡 사진으로 이름난 사람이었고 강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었다. 콜브는 림에서 부부의 초상을 찍어준다. 그리고 구명장비를 갖추라고 권했다. 글렌은 이번에도 거절했다. 이때 베시가 여성용 구두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 내가 예쁜 구두를 다시 신을 날이 올까요? 농담인지 예감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콜브의 이 초상은 지금도 대학 아카이브에 남아있는 부부의 마지막 정식 사진이다. 11월 17일 협곡 아래 선착장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부호 관광객 아돌프 스트루가 동승을 요청한다. 부부는 그를 태웠다. 이틀 날린 11월 18일 스트로는 팬텀 렌치의 허밋 급류 구간까지 함께한 뒤 점심을 먹고 허밋 캠프에서 내렸다. 내리기 전 스트로는 스카우 선미에 앉은 부부의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이 두 사람의 생전 마지막 사진이 된다. 부부는 허밋 급류 아래로 노를 저어갔다. 이것이 마지막 목격이었다. 이 시점까지 두 사람은 이미 375마일을 주파했고 남은 거리는 430마일이었다.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지점이었다. 부부의 흔적은 두 가지 기록으로 더 남는다. 하나는 그들이 직접 찍은 필름이다. 나중에 회수돼 현상된 이 필름의 마지막 프레임은 리버마일 165 부근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카메라에 담겨있는 셈이다. 다른 하나는 베시의 일기다. 마지막 기재일은 11월 30일. 다이아몬드 크리크 리버마일 226 지점을 지났고 231마일 급류를 통과했다는 기록이 마지막이었다. 일기장 실물 사진은 남아있지 않지만 베시가 손으로 쓴 15 원고는 지금도 대학 아카이브에 보관돼 있다.
12월 6일은 부부가 니들스에 도착하기로 한 날이었다. 도착하지 않았다. 글렌의 아버지 RC 하이드가 먼저 움직였다. 개인 수색을 시작한 것이다. 이 소식은 워싱턴 DC의 신문뿐 아니라 알래스카의 지역 신문에까지 실릴 만큼 퍼졌다. 아버지는 육군까지 움직였다. 전쟁 장관 드와이트 데이비스가 수색기 투입을 승인했다. 사비 수색에 육군의 항공 수색이 더해진 것이다. 12월 19일, 육군 수색기가 리버마일 237 지점에서 스카우를 발견한다. 배는 가라앉지 않았다. 물 위에 똑바로 뜬 채였다. 짐도 그대로 실려 있었다. 신문들을 훗날 이 장면을 완벽히 정박된 배로 옮겨 적었다. 그러나 실제 보고는 다르다. 배를 묶어야 할 견인줄이 계류지가 아니라 물속 바위에 그냥 걸려 있었다. 정박이 아니라 우연히 걸려 떠 있었던 것이다. 발견과 도달은 또 다른 문제였다. 발견은 육군 수색기가 했지만 배까지 내려가 실제로 도달한 것은 콜브 형제가 포함된 수색대였다. 12월 24일 다이아몬드 크리크에서 하강을 시작해 25일 배에 도달한다. 배 씨의 일기가 멈춘 11월 30일부터 발견된 12월 19일까지 19일의 공백이 있었다. 배 안에는 배 씨의 일기장, 노출된 필름이 든 카메라, 글렌의 총과 부츠, 코트, 식량, 책이 그대로 있었다. 부부의 흔적은 없었다. 콜브 형제는 현장을 사진과 필름으로 남긴 뒤 배를 다시 강 아래로 흘려보냈다. 이후로도 강을 따라 수색대가 움직였고 원주민 안내인도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다. 아버지 RC 하이드는 이후 수년간 사비를 들여 수색을 이어갔다.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1929년 12월 실종 1주기를 맞아 신문은 다시 스카우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이 모든 보도를 훑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미 의회 도서관에 디지털로 남은 당시 지면을 검색해보면 그녀를 베시 하이드라고 부른 기사는 나오지 않는다. 확인되는 지면은 전부 글렌 하이드 부인이었다. 43년이 지난 1971년 콜로라도강 상온 리프팅 트립의 캠프파이어에서 한 노년 여성이 입을 열었다. 자신이 베시 하이드라고. 남편이 트립에 집착했고 떠나려 하자 폭행했으며 자신이 칼로 찌르고 걸어나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동승자 여럿이 이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커틀러. 그러나 이후 기자가 직접 확인했을 때 커틀러 본인은 그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 진위는 지금도 확정되지 않았다. 6년 뒤인 1976년 12월 협곡의 사진가 에머리 콜브가 세상을 떠난다. 유족이 차거를 정리하다 카누 안에서 총상 흔적이 있는 백골을 발견했다. 글렌 아닌가? 라는 소동이 잠깐 일었다. 그런데 법의 인류학 감정 결과는 달랐다. 20대 초반 남성. 실종 당시 29이었던 글렌과는 나이부터 맞지 않았다. 두개골의 글렌의 사진을 겹쳐본 대조에서도 다른 사람이었다. 한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2008년 말 기증사진 대조로 이 유골이 1933년 6월 4일 슈스니 포인트 아래에서 발견됐던 유골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남성이 누구였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다만 글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졌고 콜브를 향한 의혹은 그렇게 32년 만에 정리됐다. 또 다른 소동은 1992년에 일어났다. 급류의 개척자로 이름난 조지 화이트 클라크가 그해 5월 세상을 떠났고 유품에서 낯선 물건이 나왔다. 베시 드로스라는 이름의 출생 증명서, 하이드 부부의 결혼 증명서 사본, 그리고 속옷 서랍 속 권총. 조지가 사실은 베시였다는 설이 돌았다. 하지만 조지의 본명은 원래부터 베시 드로스였고 유년기 전체가 별도로 문서화 돼 있었다. 사건의 펜으로서 관련 서류를 모아두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게 이후 연구자들의 판단이다. 부부가 신분을 버리고 함께 도피했다는 설도 있지만 이쪽은 이후 목격이나 기록이 전혀 없었다. 2001년 작가 브래드 다이먹이 사건 전체를 다시 조사한 책을 냈다. 유력한 설명은 여전히 급류사고다. 강의 역사를 오래 연구해온 역사가 오티스 마스터는 이 사고설에 무게를 실었다. 일기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점과 배가 발견된 지점 사이 리버마일 232의 급류에는 물속에 숨은 바위가 있다. 배에는 그날까지 구명조끼가 단 한 벌도 없었다. 그러나 시신도 잔해도 끝내 나오지 않았다.
커틀러의 주장이 사실인지 협곡의 급류가 두 사람을 삼킨 것인지 지금도 결론은 없다. 신혼의 배는 발견됐고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부터는 이야기 밖에서 정리한다. 글렌과 베시아이드는 실제 인물이고 오늘 다룬 날짜와 경위는 콜브 컬렉션과 당시 신문지면, 국립공원 기록을 따랐다. 1920년대는 그랜드 캐니언 리버러닝의 초창기였다. 지금은 안전장비와 허가제로 관리되는 구간을 부부는 자작배와 맨몸으로 지났다. 완벽히 정박된 배라는 표현은 이후 여러 매체를 거치며 굳어진 통설일 뿐 실제 기록은 떠 있었다에 가깝다.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을 나눠보자. 결혼, 항해, 발견까지의 사실관계는 기록으로 확인된다. 커틀러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커틀러는 정말 벳이었을까?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그럼 다음 기록에서 다시 만나자.